안녕하세요. SPH 데이터 컨설팅 팀의 김도환 전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스타벅스 DT 최적의 입지 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번에는 1부에서 리뷰를 통해 감성 분석을 했고, 그 감성 분석을 통해 어떤 곳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인지 또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인지 그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석 결과는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건데,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토대로 어떤 데이터가 이러한 정답을 갖는다는 패턴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학습한 패턴에 맞춰서 이런 정답을 가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그 데이터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서로 유사한 특징들을 가진 데이터들은 다른 하나의 군집으로 묶고, 이것과 좀 거리가 먼 다른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은 다른 군집으로 묶는 군집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군집 분석이 대표적인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비지도 학습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저희 데이터에 이 비지도 학습을 적용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집 분석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방법인 K-means, 거리 기반 군집 분석 기법을 이용했고요. 250여 개의 스타벅스 DT점들이 K-means를 통해서 5개의 군집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한 5개의 군집에 왜 이런 식으로 군집이 나왔는지를 저희가 각각 군집 특성에 맞춰서 분석해 볼까 합니다. 머신러닝이 분류한 스타벅스 DT 군집,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류했는데요. 거리 기반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들 사이에 1군집만이 가진 특징들이 있고 2군집들이 가지는 어떠한 공통된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특징들은 교통량, 관광지 거리 및 리뷰, 그 다음에 그냥 리뷰, 유동인구,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그 각각의 특성들에 따라서 각 군집의 특징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교통량 점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커피를 가지 않고 차량 내에서도 커피를 픽업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리지 않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교통량이 주변에 이용하는 차량이 되게 많을수록 그쪽에 DT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군집별로 보았을 때 1군집 같은 경우에 군집별로 교통량 점수가 되게 높았는데요. 반대로 5군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았죠. 1군집이 교통량 점수가 되게 많은 것으로 보아 좋은 입지 조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지 거리 및 리뷰 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광지 거리도 되게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데, DT 중에 많은 지점들이 관광지 인근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흥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곳으로 경주 보물로 DT입니다. 주변에 경주 보물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이 DT의 이용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해당하는 관광지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나타내는 관광지에 대한 리뷰 수가 높을수록 해당 근처에 있는 DT점이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군집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1군집 같은 경우에는 이 보라색 선이 관광지 거리를 나타내는데 가장 가까운 관광지 거리를 가지고 있고, 5군집이 가장 관광지랑 거리가 멀죠. 그래서 1군집이 관광지랑 거리가 되게 가깝기 때문에 좀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수 같은 경우에는 1군집이 되게 많아서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1군집 주변에 있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군집은 4군집에 있네요. 그런 식으로 관광지 거리와 리뷰 관점에서도 1군집이 뭔가 되게 좋은 군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인구수인데요. 유동인구수 같은 경우에도 1군집이 되게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 월화수목금토일 각각 모든 유동인구수가 되게 높았는데요. 그에 비해 5군집은 되게 유동인구수가 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2, 3, 4군집은 3군집이 중간 정도고 나머지도 1군집에 비해서는 유동인구수가 되게 낮았습니다. 요일별 유동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새벽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유동인구수도 마찬가지로 1군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5군집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요. 즉 1군집의 유동인구는 여기서 보시면 오후 3시, 6시엔 54,000여 명, 오후 3시, 6시에 5군집의 유동인구는 5,000여 명이기 때문에 10배 이상으로 1군집이 더 잠재 고객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인구 수를 보았고 이제 리뷰 점수도 보면 되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리뷰 점수가 왜 중요한 지표가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도 리뷰 점수를 이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어느 곳이 좋은 평가를 갖는지를 했는데요. 그거를 한 자체가 리뷰 점수는 미래에 어떠한 잠재적인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재 그 스타벅스 DT점이 되게 장사도 잘 되고 매출이 되게 높지만 고객들이 불친절하다고 불평을 남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미래에는 그 장소가 계속 잘 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플이 남기거나 하면은 지금 당장은 매출이 높더라도 미래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 점수도 어떤 군집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 군집은 만약 높게 나타났으면 미래에서도 잠재적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별로 비교한 거를 보여드리면 1군집이 마찬가지로 되게 높은 리뷰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군집들은 1군집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영수증 리뷰입니다.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실제로 스타벅스 DT에 들어가서 커피를 구매한 고객, 그러니까 영수증을 끄는 고객들만이 쓸 수 있는 리뷰로 일반 리뷰와 다릅니다. 일반 리뷰 같은 경우에는 광고성 글도 있을 수도 있고 마케팅,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매출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한 고객이 쓰는 리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 매출과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집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보면은 어떠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군집의 영수증 개수와 리뷰 점수를 보면은 둘 다 상위권에 속하죠. 여기서 1등은 아닌데 점수 같은 경우에는 1등은 4군집이고 2등은 1군집이 나타나고 영수증 개수는 1등은 2군집이지만 그보다 한 3개 정도 작아서 상위권에 속하긴 하네요. 이렇게 봤을 때 1군집이 되게 그래도 뭔가 리뷰 점수랑 영수증 개수도 되게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현재 매출도 좀 높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군집의 경우 매출과 고객들의 만족도 둘 다 모두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1군집 어디일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1군집은 송파나루역 DT와 광주 신세계 DT, 광주 상무 DT, 온천장역 DT 서울이 아닌 곳에도 도처에 골고루 나타났는데요. 서울에 있는 지점은 송파나루역 DT로 주변에 속초노수라는 유명한 관광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상무 DT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5.18 기념공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천장력 DT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허심청이란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1군집이라고 선정한 이 지역이 정말로 잘 되는 좋은 입지 조건이냐를 뭔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것이 3년간 공시지가 상승률 및 평균입니다. 공시지가 상승률과 평균을 통해서 스타벅스 DT가 들어간 장소의 값어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벅스 DT가 그 지역에 입점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좋은 입지 조건이 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약간 하나의 지표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군집 같은 경우에 앞서 분석한 것처럼 공시지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평균값도 되게 높게 나왔는데요. 반대로 5군집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5배 이상 1군집에 비해 5배 이상 낮았고 공시지가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낮았습니다. 앞서 저희가 봤던 교통량 점수, 그 다음에 관광지 거리 및 리뷰수, 영수증 개수, 리뷰 점수, 그리고 유동인구수 등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1군집이 공시지가 및 공시지가 상승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되게 매력적인 입지 조건이 1군집에 몰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이상으로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스타벅스 DT 입지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그 스타벅스 DT의 입지 점수를 예측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3부에서 지도학습을 통한 분석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